어떻게 보면 세나님 하신 것처럼 제 얘기죠. 중요한 건 제가 뭐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이 다 틀리고 경력도 틀리고 뭐 인텐션이나 커리어나 다 틀리셔서 모든 분들에 맞춰서 제 얘기를 어떻게 끌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여기 직장 생활 하면서 뭐 나름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 IT인의 한 사람으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걸러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 얘기니까. 그리고 맞다. 이건 좀 리마인드가 되고 리프레시가 되고 하면 정말 much appreciated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호주 안에서의 한국 IT 엔지니어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고, 그리고 왜 호주 와가지고 IT 엔지니어가 될 사람들이 생겼을까? 뭐 젊은 친구들이나 여기 계신 학생분들 아주 치열업하게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전에 한국에 일하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제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예, 빅점프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 나름대로 조금 특이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좀 20년 경력의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했고, 처음엔 한국에서는 삼성 SDS에서 10년을 일을 했고요. 한 회사에서. 그 회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옮길 생각을 안 하다가 호주 와서는 좀 옮겨 당겼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노키아 지멘스 있다가 후지츠 오스트레일리아 있다가 텔스트라에 7년 있다가 지금은 호주 증권거래소 AXS에서 2년 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RSN, 라우팅 앤 스위치하고 MPLS 주로 하다가 요즘 시큐리티 쪽 보고 있죠. i5 로드 밸런서, 뭐 파이어월 그쪽입니다. 전 보안 쪽, 뭐 디도스 뭐 이러는 거 있죠. 해킹 뭐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시스템도 좀 만졌었고요. 근데 주로 하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쪽입니다. 여긴 제 사무실 전경이죠. 데이터 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탁 트여 있습니다. 엄청 너무 트여 있어서 좀 그런데 예, 직원들이고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예전에 텔스라 있었을 때 멜번에 일했거든요. 저도 멜번에 한 2년 일했는데 엑스비션 스트리트 거기서 2년 일하다가 여기 왔고 멜번에서도 코즈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활동한 거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제 주제는 3개입니다. 빈볼을 맞아본 사람들, 호주 IT 고수 출신들이 가끔 일하면서 슬퍼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는 한국에서 일하다 왔죠. 그래서 조금 제 경험이나 제 주위에 있는 같은 연령대나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한국이 좋았으면 호주 안 왔죠. 뭐 한국에서 IT 하는 일이 재밌었고 막 패션이나 일의 강도나 열정이나 뭐 그리고 뭐 일을 하는 그런 거에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한국만한 데가 없죠. 뭐 근데 뭐 그쵸. 좀 슬픈 얘기지만 일과 생활의 밸런스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일만 막 일 중독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뭐 주말도 없고 뭐 평일에도 뭐 삼성이 옛날에는 그랬죠. 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7사제일에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해 가면 무슨 말이냐면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죠. 7시에 저녁 7시에 일 좀 하다가 저녁에 그냥 보내주나요? 뭐 나와서 펍 갔다가 그리고 뭐 2차 갔다가 그러면서 살아남는 뭐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막 망가지더라고요. 해서 호주에 한번 살짝 와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데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하지만 여기서 직장을 다녔다기보단 일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릴 때부터 어, 중학교는 없죠. 여기서 이민 2세로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굳이 호주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나 딴 지역에 있으시다가 어릴 때부터 있으시다가 여기 호주로 넘어오셔서 외국 생활에 어, 또 다르게 펀하고 이렇게 맞춰서 지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이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생활하고 밸런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길이 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잘 찾아온 자지만 이것은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의 이야기이다. 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일을 하면서 해외에서 일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참 일을 하면서도 이민에 대한 생각을 못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좀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출발하거나 고등학교 때 출발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했어요. 해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IELTS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도 세나님도 많다고 하셨지만 그거보다 확실히 제가 더 많이 이력서 처음에 다큐멘터리 낸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 뭐 셀 수도 없이 진짜 이력서를 뿌렸고 한 9개월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코지를 생각했을 때도 해보겠다 했을 때도 정보를 너무 얻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코지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공유를 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첫 폰 인터뷰를 받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파든 하고 끊어져가지고 그게 제 첫 인터뷰였거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첫 인터뷰를 망쳤던 기억이 생각이 나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를 잘 했겠죠. 이것저것 챙겨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력서나 스크린 만드는 거나 그런 거 예,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첫 직장을 잡고 3개월 컨트랙트였어요. 그 컨트랙트에서 퍼머넌트가 되고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는 예, 이직하는 거나 여러 가지나 좀 처음에 고생했었던 것보다는 나은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절대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처음부터 잘 돼서 잘 나가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구직을 하시거나 그리고 처음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디실 분한테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여기 있는 분들도 안 그런 척 하지만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그렇게 첫 잡을 잡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잡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잡을 잡아야 그 다음부터 딴 것들이 보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 길이 여기가 있다면 IT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조금 더 기회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비드란 게 희한하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이나 뭐 다른 외국에서 인력을 호주로 들여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으니 더 많은 디맨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역으로는 각 회사마다 파이낸셜적으로 좀 많이 막아요. 솔직히 좀 스케어하죠. 더 투자를 할 여지가 없어서 사람을 더 충원 못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좀 상호 간에 이게 있죠. 장단이 생겨버렸어요. 내년에 지금 전체적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여지는 없겠지만 물론 정말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IT 회사는 틀리죠. 지금 IT 쪽으로 더 붐이 일어나는 회사도 분명히 많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는 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게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여기 호주에 벌써 발을 놓고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신 분한테는 어,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하시면 기회가 더 찾아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저도 발런티어로 일을 했어요. 한 2번.
처음 잡을 때는 울월수에서 청소했어요. 한 5시 일어나가지고, 뭐, 그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뭐,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오후 돼서는, 어, 그 전날 연락했던 레주메 연락 다시 한번 돌려보고, 리크루트 에이전트 연락 한번 해보고, 연락이 뜸해질 오후쯤 돼서는 다시 IT 공부하고, 이력서 작성하는 거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때서는 다시 또 이력서 넣을 만한 데 넣어보고 했던 그런 사이클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일했던 뭐 파트타임이 됐던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한국에서 좀 뭐 큰 회사에 있었다면 큰 회사에 있었지만 전 호주 와서 뭐 별로 눈치 볼 게 없었던 것도 모르겠지만 제 뭐 파트타임으로 할 일 하고 그리고 공부할 거 하고 이력서 준비한 시간을 3등분으로 제 깨어있을 때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내 삶이 이 뭐 리크루트 에이전트한테나 아니면 잡 구하는 데만 막 몰입한다거나 그리고 파트타임 결국엔 제 평생 직장이 아니는데 완전히 데디케이트 돼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리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어차피 롱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사이클로 제 밸런스를 좀 챙겨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아니죠. 발런티어링 일은 오래 할 일은 아니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레퍼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발런티어링 일이고 그리고 호주에서 로컬 익스피리언스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발런티어링이라 그 일을 갖다가 뭐 4, 5,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저도 그 경험이 돼서 레퍼리를 받았고 그 경험이 돼서 그 다음 호주에서 어느 정도 로컬 익스피리언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제, 어, 제 이렇게 레주메나 이력서에 어느 정도 내 상품 가치를 높이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세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식닷컴이나 뭐 글래스나 링크드인이나 그쪽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미터 받는 데나 ACS 옛날엔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도 가면서 인맥을 넓히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제 기억나는 게 야간 테이블 다녔어요. 그때는. 흑역사라면 흑역사죠. CCNA 과정을 테이블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CCI죠, 전. 근데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에 CCNA는 아니었네.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과정으로 CCNP 수준의 그런 과정을 다녔었어요. 매도뱅크 테이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 막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막 던지고 그리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더라고요. 이거는 케빈님, 그 과정 아직도 거기 붙어 있어요. 레드뱅크 테이프에. 제가요? 아니요, 그 과정이 아직도 과정이 진행되는 게 예, 시스코에서 지나가면서 봐요. 시스코에서 하죠. 시스코랑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이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테이프에. 아, 그래요? 시스코가 되게 많이 도와주나 보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이력서라고 하면 커버레터하고 레주메죠. 커버레터하고 레주메가 보통 이력서예요. 뭐 커버레터는 뭐 편지 형식으로 난 이런 사람이고 정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형태죠. 뭐 구글링 해보면 많이 나와요. 이력서도 뭐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장이나 둘째 장까지 해서 자기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잘 표현을 해야죠. 그 다음 나머지 장에 디테일한 것은 나머지 장으로 넘겨서 첫 장에서 결판이 나니까 그 결판이 나는 첫 장에서 자기 요약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트랙티브하게 리크루트 에이전트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있는 HR이 됐든 보여준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구직을 해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두 장뿐만 아니라 그 뒷장으로 해서 자기의 뭐 서티피케이트라든지 아니면 상을 받았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에 대한 그런 인프루먼트 그 경력 증명서, 호주말로 뭐지? 한국말로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트나 그런 자료들을 자기 뒤에다 이렇게 쭉 묶어서 하나의 바인더로 만드는 거죠. 그 바인더로 해서, 그리고 이건 포트폴리오는 아닌데 엔지니어링 저널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료 중에 엔지니어 쪽이라면 자기가 킵한 노트들 있죠. 그걸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거를 그냥 뭐 아무 때나 놔두고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뭐 영업도 마찬가지고 기술직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잘 정리해서 노트화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전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언어적인 것만으로는 커버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이건 또 다른 형태예요. AXX에 진짜 취업을 할 때 갖고 간 거죠. 이렇게 해서 됐어요. 3차 면접에서, 4차였죠. 4차 면접에서 더 이상 뭘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력서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짧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물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걸 다 표현하고 난 다음에 4차 면접까지 가서 마지막 최종 면접을 할 때 조그만한, 여기 보일래나? 뭐 이런 노트북에다가 들고 가서 거기 이게 슬라이드죠.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한 두세 장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그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무슨 파워포인트 형식의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어 본 거예요. 약간 즉흥적이기도 했지만 좋아하더라고요. 예. 내가 왜 AXX에 취업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뭐 경험을 갖고 있고 마지막에는 핸즈온 그렇게 했죠. 자기를 표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가 그걸 잘 못해요. 실상.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상대방을 표현하는 것, 그거는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잡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시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인데 시큐리티 쪽을 원하는 잡이었고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을 원하는 잡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 그렇지만 레주메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스코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뭐 보이스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아키텍은 한 중간쯤 하고 해서 차별화를 둔 거죠. 요지는 키포인트는 차별화죠. 내가 다 잘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를 두고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고 다른 부분은 못하진 않지만 I have good knowledge라고 하죠. 그런 거는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특화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니 당신의 니즈에 맞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노력을 해봤고요.